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약간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알려면은 해시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또 알아야 되고, 롱기스트 체인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PBFT라는 이 프랙티컬 비잔티움 폴트 톨러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알아야 되고, 비잔티움 장군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다음에 메인넷의 삼중모순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가만 있어봐. 우리 뭐 현재 씨에 다 알겠지만 재현 씨 중에서 아는 거 있어? 아, 그건 알아요? 그만 해도 훌륭하지. 그래서 하나씩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밤에 그 암호화폐 1등부터 이제 13등까지 쭉 보니까 비트코인이 2,300개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그러니까 2,300이니까 23,000 억이죠.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한 3,000조쯤 돼요. 3,000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이제 500빌리언이니까 원화로 치면 한 700조. 리플이 한 250조. 테더가 뭐 여기다 240조. 그래갖고 11등이 이제 하이퍼리퀴드라는 건데 이것이 한 30조 이렇게 이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이게 메인넷이라는 뜻입니다. 메인넷. BNB, 솔라나, 도지코인, 트론, 카르다노도 메인넷의 일종입니다. 여기 S라고 써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테더하고 USDC. 그 다음에 11번에 덱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팔중앙화 거래소란 뜻입니다. 12번에 체인링크라는 거는 OCL이라고 쓰는데 오라클이라고 그래요. 오라클. 이거는 외부에 있는 정보와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의 블록체인을 이제 체인링크. 근데 일반 명사로는 오라클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차 이거 조금씩 더 설명드릴 건데, 지난번엔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심화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도 1월 달에 시작해갖고, 여기 그래프를 쭉 보면 2014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7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2.3 트릴리언, 트릴리언은 1000빌리언이니까 2300 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한 3000조라는 가치를 만들어냈고, 이게 한 지난 2024년 초부터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한 5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1년 반 사이에. 이더리움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조쯤 되는데, 이거는 2015년 말에 시작해갖고 쭉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한 2배 반 올랐습니다. 급속하게 올랐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4,485불이고, 리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큰데, 이게 180빌리언이니까 한 250조쯤 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지난 한 7개월 사이에 한 6배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BNB는 바이낸스가 하는 건데, 이거는 2017년도에 시작해갖고 지금 한 200조의 가치가 생겼는데, 이것도 좀 많이 올랐죠. 솔라나가 이제 또 올랐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져 갖고 유통되는 암호화폐가 2천만 개나 됩니다. 2천만 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왜 각각 다르고 왜 가격이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전략도 짤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아주 깊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돈 잃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요 그 암호화폐의 속성을 잘 알면 여기에 돈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좀 깊숙이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데요. 해시라는 게 HASH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혹시 그 해시드라는 회사 아시는 분? 해시드 회사 아시죠? 해시드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회사인데, 그 해시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로, 거기 이제 김소준이라는 친구가 그 대표인데, 뭐 재산이 뭐 5조라는 설도 있고 15조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회사 이름이 해시드입니다. 해시를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해시라는 뜻이 뭐냐? 어떤 그 디지털 정보를 있는 거를 딱 그 64개의 문자열로 압축해서 이렇게 암호화한 걸 갖다가 해시라고 그래요. 해시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압축해 갖고 딱 64개 단어 가지고 한 거, 요걸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뭐 작은 데이터를 넣어도 결과치가 항상 똑같은 문자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근데 그 해시 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에서 쓰는 해시 함수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SHA-256이라는 걸 씁니다. SHA-256이라는 함수를 써요. 근데 SHA-256이라는 뜻은 그 64자리의 16진수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16 하면은 256이에요. 그러니까 256가지의 어떤 문자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걸로 다 바꾼다는 그런 건데, 차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16진수냐? 16진수 이유가 뭐예요? 이진수 뭐예요? 이진수. 크게. 10진수는 뭐예요? 10진수. 16진수는 뭐예요? 숫자로는 15진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자열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를 적당히 섞어서 16진법 만들고, 그거를 64개의 문자로 쭉 쓰는 걸 이제 해시드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원본 데이터를 그러니까 64의 글자로 바꿔줍니다. 근데 거꾸로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용하면은 아주 조금만 데이터가 바뀌어도 해시 값이 바뀝니다. 왕창 바뀝니다. 그래서 변조를 아주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고, 해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는 이 해시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대충 그렇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해시 함수로 수많은 데이터를 암호로 처리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2008년도 말에 나왔던 그 비트코인의 백서입니다. 화이트 페이퍼.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P2P, 그러니까 다자와 다자 사이에서 전자적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가 설계했다. 그래갖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서문인데, 앱스트랙트가 이제 요약이라는 뜻이죠.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Prevent double spending. 그러니까 더블 스펜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방지한다. 요 개념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Hash Based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인데 해시 방법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longest chain.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암호화폐 좀 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지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백서에 아주 짧아요. 9페이지밖에 안 돼요. 글씨도 큼지막하고. 백서에 보면은 그럼 은행도 없는데 각자 개인들이 개인 사이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혹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남한테 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래갖고 오너1,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돈에 있는 퍼블릭 키는 내 지갑의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에 오너의 프라이빗 키는 나의 일종의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를 해갖고 여기다가 금액을 찍어서 송금하면 다른 두 번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게 베리파이하고 해시드란 나오죠. 이거를 검증하고 위변적 못하게 하도록 해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두 번째 사람이 이걸 돈을 받았으면 내가 잔고가 있어야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 잔고가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이게 베리파이입니다. 증명된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도착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만 계좌번호로 보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나의 그 패스워드로 또 돈을 세 번째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나 중앙 장부 없이도 내 돈을 딴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해시 함수를 쓴다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이라는 게 나오죠. 블록. 여기 보면 샤256이라고 나오죠. 샤256. 이게 해시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블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항상 암호화폐는 블록을 체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10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발생된 수많은 그 거래 내역을 여기다가 해시 함수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10분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로 만들어서 그걸 해시 함수로 요약해서 그 해시 값을 계속 축적해서 블록을 체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스토리를 아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블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은 이게 블록이고 이게 두 번째 블록이에요. 그 다음 블록. 그럼 블록 내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래 내역이 여기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TX1,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이렇게 쭉 거래량이 많으면 이 거래 내역을 해시 값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해시 값을 또 요약을 해요. 해시로.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해시로 보관하면은 64단 물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모아서 여기다 이제 해시 값으로 블록에다 담는데 이걸 머클트리라고 그래요. 머클트리. 수많은 거를 두 개씩 모아갖고 계속 합해갖고 하나의 그 루트 해시, 뿌리 해시로 만드는 것이 이제 블록입니다. 그래갖고 전번에 나온 전번 블록의 해시와 이번 블록의 해시와 노운스라고 하는 숫자를 합하면은 이 블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을 정보를 다음번에 보내주는 게 이게 프리비어스 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화이트페이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한다 하면은 이 문서는 내가 대충은 봤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백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블록이 있고 전번의 해시가 있고 노운스라는 게 있고 머클 루트가 있고 이게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머클 트리에서 거래 내역이 여기에 해시 값으로 들어오고 전번 해시와 이번 해시를 합쳐서 노운스라는 어떤 숫자와 함께 이리로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럼 노운스가 뭐냐? 한 번 발생하는 숫자라는 뜻인데요. 노운스.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해시라는 말을 들어보셨 대충 아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롱기스트 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암호화폐 그 메인넷에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서 컨센서스라는 거는 합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10분마다 만드는데 중앙이 없어. 이걸 검증하는 사람도 없어. 전 세계 수만 개의 컴퓨터가 서로 저게 마저 틀려. 장부가 마저 틀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검증 작업을 통해서 그 장부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앙 장부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골프를 예를 좀 치는데
각자 거기다 자기 점수를 다르게 써. 그러면 나중에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00명이 그걸 똑같은 걸 기록해. 매번 라운드마다. 근데 100명 중에서 80%가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럼 그걸 맞다고 친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장부가. 그래서 위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인데 그 POW,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장 긴 체인이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체인은 블록을 쭉 쌓아나가는데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커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가짜를 만들어갖고 내가 1비트를 갖고 있는데 내가 100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장부를 조작하고 싶어해. 그렇겠죠. 그리고 나한테 돈을 안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싶어해. 전 세계 컴퓨터가 10,000대가 따로 돌아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해킹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해킹 공격을 아직까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킹 공격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는 건데 어쨌든 긴 체인이 형성되면 그 해킹이 못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롱기스트 체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장군 문제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 비잔티움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 우리 흥민 씨? 비잔티움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응? 이탈리아? 또 누가 있어? 비잔티움이 뭐야? 터키? 맞네, 맞아. 콘스탄티노플이지 지금.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뭐지?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수도를 바꿨죠. 그 보스포러스 해변 해협 앞에 있는 그 도시로. 그게 이제 동유럽,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됐는데 그 나라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근데 그 비잔티움의 장군들이 있었어. 그래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가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산 컴퓨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이 없는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개, 수만 대가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는데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냐면 뭐 그냥 어떤 학자가 논문 쓰다가 은유적으로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성이 공격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그래갖고 로마가 그래서 잘 지키다가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이제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함락되는데 그래서 로마가 망하죠. 근데 이 성이 너무나 그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장군이 왕과 이런 장군들이 한 10개 장군이 동시에 공격해야만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약간 반역자들이 몇 명 있으면 이건 못 깨. 이런 걸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분산돼 있는데 거기에는 해커들이 막 공격해. 예를 들면 장부를 A를 만들었는데 은행 장부를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에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막 해커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 뭐 북한 해커 들어오고 러시아 해커 들어오고 뭐 이상한 해커들이 마구 들어왔는데 그 해킹 공격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반역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통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컴퓨터와 한국에 있는 컴퓨터가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유럽에 있는 컴퓨터와 블록체인은 그래요. 전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내부에 그 밖에서 적도 있고 내부 관리자도 또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워낙 큰 돈이 움직이니까 막 천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그 통신하다가 데이터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런 문제를 다 통해서 에러가 안 나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이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손실되거나 정보가 불일치할 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중앙 컴퓨터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잔티움 장애 허용, 그러니까 비잔티움 폴트 톨러런스라는 개념을 개발합니다. 에러가 좀 있더라도 3분의 2가 반복적으로 혹은 4분의 3이 반복적으로 합의하면 그걸 믿자 그냥. 그리고 거기에 약간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갖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격해서 해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와 어떤 그걸 이제 결합해서 경제적 인센티브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그 합의 메커니즘을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게 해결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00년경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나는 이 장부가 맞아. 이렇게 해결하면 딴 사람들이 이제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그 장부를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리더가 제안하고 투표를 해갖고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업 증명, 그 proof of work라고 그래요. 작업을 한 증명. 그 복잡한 수학 문제를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 이용해 갖고 많이 해야만 투표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에 참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해킹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작업을 했다. 그런 사람만 와서 투표해라.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proof of stake라고 그래갖고,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분 많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그 대주주들이 투표해갖고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투표하지 회사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투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코노믹 인센티브로 하는 게 지분 증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proof of stak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장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과 지분 증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작업 증명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마이닝. 비트코인을 마인했다. 채굴했다는 거죠. 채굴하기 위해서는 뭐 거기서 굴도 뚫고 뭐 꺼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한 사람한테만 투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채굴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장군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른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그 컴퓨터 공학 학자의 논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있고 메신저가 문제가 돼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분산 컴퓨터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체인이 길면 올바른 그 장부에는 그 다음 장부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축적되면 이걸 맞는 걸로 본다. 그런데 가짜 장부에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합리적으로,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문제를 잘 해결 못 하다가 1999년도에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Practical BFT, 그러니까 실용적인 Visitant Fault Tolerance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그래갖고 이 알고리즘 때문에 POS가 이제 완성되는데요. 이거는 두 단계를 거쳐요. 어떻게 거치냐면, 어떤 사람이 내 장부가 맞아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10개국 100개국 노드한테 야, 이 장부 맞는지 확인해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게 3분의 2가 합의를 하면 알았어, 그럼 이제 3분의 2가 온 거예요. 그럼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야, 우리가 3분의 2가 합의했어 라는 걸 컴퓨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확인했는지를 확인했어.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각자 장부가 맞다는 걸 합의하고, 첫 번째 3분의 2가.
그 다음에 그 3분의 2가 합의했다는 걸 또 확인하면 그 장부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PBFT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네. 저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인증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투체가 아까 같이 이제 체인이 2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있죠. 잘못된 거. 네네. 잘못된 것도 이렇게 프로브를 하고 나면 걔도 확인했었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개 중에 뭐가 틀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전 세계 이제 컴퓨터가 10,000대가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 태평양에서 그 해적 케이블이 끊겼어. 여기 5,000대, 여기 5,000대가 따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면 전 세계가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따로 막 장부를 만들고 여기서 또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걸 포크라고 그래. 포크. 갈라졌다. 그럼 이쪽도 진실이고 이쪽도 진실인 거예요. 각자가. 제가 만약에 네. 잘못된 거라고 네.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너의 체인이 잘못됐어 라고 판단되는 장부를 제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진실로 체크되어진 장부 체인으로 나중에 확인되면 그걸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궁금했어요. 좀 그걸 궁금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막 체인이 막 쭉 연결되는데 여기 6개 또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은 막 이런 게 30개까지 연결됩니다. 잘못된 것도. 그러다가 이게 여기는 막 70개 연결되는데 여기 30개 연결되면은 이걸 다 버려요. 그것도 올판이라고 그래요. 올판. 고화가 됐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체인들을 다 버리고 여기에 있는 거래를 다 이쪽으로 새로 껴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블록체인의 세계예요. POW의 세계입니다. 코인 투자에서 망했다. 네. 이런 말 네. 많으면 네. 체계에서 무너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체인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잘못 설계되고 잘못 운영되는 코인을 비싸게 샀다가 가치가 제로로 돼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고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가 만들지 않으면 거의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수학 나오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만 간단한 수학이니까 이제 POS에서 POW하고 좀 달라요. POS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장부를 만들었어. 뭐 1분간 장부를 만들어 갖고 얘한테 보내. 야, 내가 장부 만든 거 해시값으로 만들어. 해시값으로. 그러면 이 사람도 그 거래 내용을 모아 갖고 장부를 만들어요. 그래 갖고 그걸 해시값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어서 보낸 해시값하고 자기가 만든 해시값이 똑같이 일치되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갖고 10명 중에서 9명한테 보냈어. 그럼 각자 대조해 보니까 이 중에서 3분의 2가 내가 만든 해시값과 이 사람이 보낸 해시값이 똑같아. 64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저기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올라오면 해시값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 그럼 한 번 됐어. 근데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걸 받아갖고 야 내가 얘가 보낸 그 장부가 내 해시값하고 일치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또 보내줘야 돼요. 그래갖고 또 3분의 2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2번 작동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낸 것을 맞다고 각자가 또 9명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식이 n-1 곱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명이면 나를 빼고 9명한테 보내야 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9명한테 보내야 돼. 이걸 2번 반복해야 돼. 이게 이제 n의 자성인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노드가 10개 있을 때는 이게 162예요. 그죠? 9981 곱하기 2 162
번에 통신이 있어야 돼요. 통신. 내가 한국에 있는 컴퓨터와 뉴욕에 있는 컴퓨터와 LA에 있는 컴퓨터와 뭐 유럽, 런던에 있는 컴퓨터, 호주에 있는 컴퓨터가 통신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응? 얼마 걸려요, 통신? 내 컴퓨터가 런던까지 가는데 뭘 보냈어? 밀리세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얼마? 밀리세컨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밀리세컨은 몇 분의 1초예요? 나노세컨 아니야? 나노? 아니야. 밀리세컨이 천인가? 근데 한 0.2초쯤 걸려요. 꽤 걸립니다. 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가는 사이에 광케이블로 가잖아요. 그죠? 케이블은 하나인데 사실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라인으로 그렇지. 보면 그렇지. 하나가 광케이블에 가는 속도는 얼마야? 재현 씨? 그건 거의 뭐 제로다. 몰라? 거의. 왜 몰라? 빛의 속도를 왜 몰라? 1초에 36만 킬로미터. 지금 몇 바퀴? 6바퀴 반. 그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몰라 그래. 중학교는 좀 좋은 데 나온 줄 알았더니. 한 가지도 그러니까 민사고 같잖아. 어? 또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장부를 만든다. 장부. 아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장부를 내가 만들 수 있나? 이게 기존에 만든 장부에 내가 거래를 하면 내 거래 내역이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져서 되는 건데 그러면 나도 장부를 만들 수 있나? 이건 안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장부마다 장부가 여러 장부가 막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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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된 사람들끼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보였어. 이거. 이게 거래 내역이에요. 거래 내역. 응?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막 송금을 하잖아. 그럼 그게 인터넷에 떠 있는 걸 수집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컴퓨터 파워가 좋아야 돼. 그리고 통신도 잘 돼야 되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거래 내역이라는 게 온라인에 떠는 걸 막 수집해. 그래갖고 10분 동안 거래 내역을 이렇게 쭉 종합해갖고 해시 값을 만들어요. 이 해시 값이 장부예요, 장부. 합한 거니까. 수천 가지의 그 거래도 하나의 64줄로 만드는 게 바로 루트 해시입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을 머클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종합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비트코인에서 마이닝을 하려면 강력한 컴퓨터와 강력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갖고 그 10분 안에 빨리 장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어. 장부를 완성해서 내가 장부를 확정하면 비트코인이 나한테 생기거든. 그걸 이제 채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도 장부를 만들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가 다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먼저 만드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먼저 만들고 먼저 그 나운스를 맞추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건 이게 비트코인의 기술이 아주 오묘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근데 POW는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거기다 계속 연결만 시켜. 근데 POS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드한테 다 통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광케이블로 갈 때는 1초에 36만 킬로를 가지만 그러니까 지구를 6바퀴 반 돌아요. 빛이 거의. 광케이블은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근데 그 중간에 라우터들이 많이 껴 있어. 뭔지 아시죠? 라우터가 뭔지 설명해. 6개가 있으면은 라우터는 경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지역에 접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양한 경로의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로, 어떤 경우에서도 경로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라우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 뉴욕에 가요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선 하나를 긋지만 지점 대 점으로 연결을 하나 긋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다중적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결국엔 뉴욕을 향해서 계속
뉴욕의 지점을 향해서 계속 경로를 찾아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썼다. 그럼 가는데 얼마 걸리냐? 빨리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노트북에 쓰면 무선 통신을 통해 갖고 여기 이제 여기 무슨 KT 단말기까지 간다고. 그럼 그걸 받아 갖고 KT가 광케이블까지 보내. 그럼 그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여러 개를 모아야 되잖아. 모아갖고 큰 파이프에다 연결하는 걸 요걸 라우터라고 그래요. 그럼 긴 파이프가 와갖고 저기 부산까지 가. 그럼 부산은 전국에서 온 파이프들이 모여갖고 큰 파이프가 생겨.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태평양을 밑으로 해갖고 바닷속으로 아주 굵은 광케이블이 갑니다, 저로. 그리고 가면은 이제 거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뉴욕으로 가는 거 있는 놈이 있고, 뭐 LA로 가는 놈이 있고, 그럼 뉴욕으로 가잖아. 그럼 또 뉴욕에서 또 거기서 이제 라우터를 통해 갖고 뉴욕에 뭐 브롱스로 가는 놈도 있고 그래갖고 결국은 상대방의 노트북까지 도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노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라우터들이. 그래서 0.3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0.3초 걸리는데 여기서 0.3초를 또 보내는데 0.3초 걸리고 뭐 마구 걸리잖아, 이게. 근데 162번 통신은 좋은데 이거는 100개가 되면 19,602번을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호주에도 있고 저기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블록이 컨펌이 안 되는 거야. 내 돈을 보내는데 장부가 확정이 안 돼. 얼마나 걸려? 어떤 거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장부 하나가 10분이니까 최소 10분 걸리겠죠. 근데 장부가 6개를 쌓여야 안심해. 이게 확정됐다고 봐.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송하면 1시간은 돼야 안심합니다. 근데 어떤 건 막 3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3일 걸렸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 게. 그럼 전송하고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저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원위치 돼 있지. 근데 받았는데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롱기스테이 체인이 아니라 딴 체인에 걸려 있던 거야. 근데 사라지진 않아.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네. 내가 보냈는데 이게 이제 롱기스트 체인이 아니라 사이드 체인에 막 걸려 있다가 취소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6번 이상 60분 정도 지나면 취소되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건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뭐 2, 3일 후에 취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파이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거래됐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POS는 문제가 노드가 100개 이상 되면 작동이 잘 안 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n의 자승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0개면은 160번이니까 할만해. 근데 100개면은 19,000인데 이게 1000개면 얼마야? 밀리언이 나와요. 밀리언. 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POS는 이 노드가 많으면 안 된다. 100개 이상은 잘 작동이 안 된다. 노드라는 게 지금 거래자를 말씀하신 거. 아니, 마이너. 그러니까 그 블록을 만드는 사람, 검증자. 그래서 검증자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그때 말씀하셨던 중국의 그 네트워크 중에 메인넷 중에 뭐 20몇 개의 검증자를 가지고 확인한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그래서 탈중앙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가 돼서 중앙에서 누구도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그런데 약간 단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블록의 구조인데 여기 이제 수많은 거래가 이렇게 해시 값으로 모여갖고 머클 루트라는 거 만들어지고 전번에 그 모든 거래 내역을 해시 값으로 모은 다음에 뭐 타임스탬프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블록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걸 또 다 모아서 한 해시 값을 만들어서 다음 해시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알면 이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시도 알았고, 롱기스트 체인도 알았고. 근데 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나간 어떤 거래 장부를 고치려면 이 뒤에 일어난 수많은 장부를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더블 스펜딩 문제, 이 중요한 문제인데, 더블 스펜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은행에 잔고가 100만 불이 있어. 예를 들면 내 크레딧 카드의 그 한도가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저기 롯데 백화점 가서 100만 원어치를 딱 사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100만 원어치 쿠팡에 주문해. 시차 없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잖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될 것 같지 않아? 생각해봐. 실시간으로 내가 한도가 100만 원이야. 근데 쿠팡에서 주문하는 동시에 롯데카드 딱 했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를? 카드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막어? 동시에 오는데. 완전히 동시에 오지는 0.001초 사이에 온다. 거기까지도 트랜잭션이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가 시작이 되면 다른 거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엔터프라이즈 시장, 금융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방지할 수 있긴 한데 코인에서는 어렵지. 그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생기지. 그걸 더블 스펜딩 문제라고 그래요. 잔고가 100만 불 있는 사람이 200만 불을 써. 동시에 막 500만 불도 보낼 수 있잖아. 그럼 대형 사기 사건이잖아. 그러면 그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 비자라는 회사가 뭐 회사 가치가 수백조 된 이유가 전 세계에서 비자 카드 다 쓰잖아. 근데 그거를 0.1초 사이에도 이 사람이 한도 내에서 쓰는지 한도 밖에 쓰는지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통신 시스템과 거대한 전산 시스템을 중앙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로 가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실걸? 비행기에서는 크레딧 카드는 쓸 수 있는데 체크카드 못 씁니다. 혹시 아세요? 그지? 안 되지. 왜 체크카드 왜 안 될까? 비행기하고 은행 사이에 통신이 안 되거든. 비행기 날아다닐 때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주면 이거 은행 잔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비행기에서는. 통신이 안 되니까. 근데 크레딧 카드는 또 돼. 크레딧 카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레딧 카드는 0.01초 사이에 확인을 해. 이 사람이 잔고가 한도 초과해서 내는지 안 내는지. 아무리 동시에 해도.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0.1초라도 시차가 있으면 비자 카드는 그걸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BC 카드는 국내에서 주로 쓰지만 세계에서 쓰려면 비자나 그 마스터카드의 기술을 응용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돼, 거기다가.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자, 근데 암호화폐 더블 스펜딩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거야? 어렵겠죠, 그죠? 중앙 컴퓨터가 없는데.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그 비트코인이에요. POW고. 그래서 이중 지불 문제가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해결이었다. 중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산 원장이라는 뜻은 그 블록체인을 다른 말로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해요. 분산이라는 건 distributed. 분산돼 있다. 흩어져 있다. 원장이라는 것은 장부란 뜻이에요. 10분간의 장부들이 전 세계 수만 개 컴퓨터에 각각 흩어져 있어. 근데 10분마다 딱 일치시켜. 장부를. 그리고 합의해. 요게 맞아. 맞는 장부만 계속 쌓아나가. 이게 이제 분산 원장이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에 전파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비트코인 장부를 만드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10,000개 흩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은 한 개 컴퓨터가 그걸 정보를 연결돼 있으니까 그때 10,000개한테 다 쏴줍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컴퓨터가 10분 동안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갖고 10분 동안 모은 거를 전 세계 10,000개 컴퓨터가 서로 합의해서 맞다고 합의를 해. 그래서 10분 걸리는 거예요. 이중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이해 가시나 대충? 그렇게 막을 수 있어. 10분 동안 장부를 모아서. 그래갖고 이게 과연 장부가 맞는지 서로 합의해. 응? 그리고 앞에 장부하고 앞에 장부의 잔고와 기말 잔고와 이번 장고의 기초 잔고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달 말에 잔고와 다음 달 초의 잔고는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그 장부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장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모아갖고 이게 맞다라는 거를 많은 컴퓨터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블 스펜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비자 카드보다. 이해하셨나? 그래서 네, 대충만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위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더블 스펜딩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이 있고 다수결의 법칙으로 한다. 이건 이제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롱기스트 체인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계속 앞에 장부와 연결된 게 계속 맞다라는 걸 합의된 게 길면 길수록 그 짧은 거는 다 취소돼 버립니다. 짧은 거 다 취소시키고 긴 거에 새로 붙이기 때문에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긴 거를 막 컴퓨팅 파워를 너무 많이 해갖고 만들었어. 그러려면 돈 컴퓨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딴 컴퓨터를 다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보다 더 세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비트코인 시스템을 무너뜨릴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살아남는 건데 단 한 가지 위험성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막 100만 배 빠르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체인이 맞다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준비된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